일면식도 없던 둘의 관계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살 박철민은 별다른 직업도 친구도 없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정치, 사회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유독 주목받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비너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여성, 피해자 오 씨였습니다. 게시판 내에서 피해자 오 씨가 꽤 유명했나 보네요. 네, 거구 남성 성향이 강한 게시판 특성상 여성 이용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오 씨는 종종 그곳에 개인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야. 막 사진도 올렸네요. 민증 이런 거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오 씨는 해당 게시판에서 모두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글을 조리 있게 쓰기도 했고 외모가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은근히 남성 이용자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범인 박 씨도 이 여신 비너스에게 호감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죠. 나는 똑똑한 X가 좋은데 비너스는 똑똑해서 마음에 든다. 가끔씩 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니까 가끔 안 좋아한다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범인 박 씨가 직접 그려서 게시판에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오! 비너스가 정 가운데 센터에 있네요. 그치, 주인공처럼. 아, 왼쪽이 본인이고 오른쪽이 비너스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비너스는 털모자를 쓰고 있는 모양인가? 근데 엄청 잘 그렸어요. 분명 이성으로서 관심도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범인 박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성 치매에 공상 허언증으로 잘 나가는 척 행세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원피스 좀 벗고 찍어라. 약간 성희롱 느낌도 나고 옷을 벗고 찍으라는. 여친이라 불렸던 오 씨는 당시 몇몇 남성 이용자들과 오프라인에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어요. 만났구나. 오빠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 들고 있어. 5분 안에 전화할게. 따로 통화도 했나 봐요. 친해 보여요. 그런데 오 씨의 친목 대상에 범인 박 씨는 끼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호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관심을 받지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범인 박 씨는 피해자 오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더 가격해졌습니다. 어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 박 씨의 행동이 마치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보면 좋아하는 친구들, 여자친구들 있으면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괜히 아이스 깨끼 하고 도망가고 그런 거 같은 거죠?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 오 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또 게시판에 인증을 했구나. 온라인상에서의 갈등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의 다툼으로 번진 거네요. 범인 박 씨는 공개 사과를 하기 이릅니다.
비너스에게 너무 피해를 줬다. 나로 말미암아 비너스의 고통이 너무 크다. 글을 쓸 수도 리플도 달 수가 없다. 너무 슬퍼 마라. 고소가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읽으면서도 민망하네요. 네, 이건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패러디한 거예요. 이걸 피해자가 사는 부산의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붙이고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인증한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더 약 올리고 있는 거네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걸 하려고 직접 갔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걸 액션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 오 씨는 낯선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당신의 신상이 올려져 있다는 제보 전화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본 오 씨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여기 살고 있는 집을 네모 쳐가지고 올려놨네요. 야, 미쳤다. 이걸 다 올렸다고? 주소랑 주민등록 번호랑 얼굴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걸 범인이 올린 거예요? 피해자의 신상뿐 아니라 채팅 사이트에서 즉석 만남을 한 사실이나 부모님의 이혼 사실까지 모두 검색을 통해 알아낸 뒤에 인터넷에 올린 거죠. 너무 큰 범죄 아닌가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 정도면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신고하긴 했는데 진술을 하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뭐 얼마나 어떻게 깊어졌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현실적인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범인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인터넷 게시판만 보고 있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일하기 위해 서울에도 가봤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계속 인터넷 사이트만 들락거렸어요. 거기서 일부러 정치적이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취업에 실패를 했다고 왜 이런 이상한 글을 쓰죠? 범인에게 현실은 무력감만 주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이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현실에서는 무능했던 백수가 온라인 상에서만큼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가짜 효능감을 느끼게 된 거죠. 타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은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범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거죠. 분명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 의미의 좋아함이라기보다는 집착과 소유욕이 결합된 왜곡된 호감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근데 왜 갑자기 돌변을 한 거죠? 그 여자가 정의의 심판자인 것처럼 게시판에서 활동한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보호해줘야 할 여자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라는 표현에는
나는 너보다 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여성 피해자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피해 여성은 호감 표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는 범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던 거죠. 내가 이만큼 호감을 표현했는데 감히 지금 너가 나를 무시해? 범인은 피해자를 악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극단적인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 오 씨는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아, 하지 말지. 이를 본 범인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와 이어폰을 가방에 담고 서둘러서 오 씨 집으로 향합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태연하게 살인을 하러 간 거네요. 그리고 마침내 범인 박 씨는 온라인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신 비너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 만나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그러고 바로 범인은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를 3층과 4층 사이 층계참에서 마주쳤습니다. 오지연 맞지? 누구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범인은 흉기를 꺼내 수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간 위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바짝 쫓아갔고 또다시 공격했어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어폰을 끼고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폰을 왜 끼는 거예요? 참. 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마는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 아닌가요? 살해 후 숙소로 돌아온 범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살인을 저질렀는데 야, 정상 아니다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방송 한번 캡처해요. 예능 프로그램. 배를 들어놓고 있는 사람 얼굴에 피해자 아이디를 써놨더라고요. 고인을 조롱하며 해냈다, 결국 승리했다는 식으로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저런 짓을 한다고요, 사람이? 이 가상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영웅이고 싶은 거죠.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죽이고 나서 저 예능 캡처는 정말 도라이예요,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었습니다. 눈빛도 섬뜩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싹했습니다. 형사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범인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망상형 조현병이 인정됐어요. 망상에 환청까지 동반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아마도 이게 12년 전 사건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된다면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오히려 잔혹한 범행의 상황이나 범행 후에 저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 또 체포한 뒤에 범행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점 등은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에서는 망상형 조현병이 인정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형이 좀 됐나요?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서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가 선고가 됐습니다. 15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내후년이면 출소하는 거죠. 모범수였으면 이미 가석방됐을 수도 있고요. 재범 위험은 없을까요? 현장 검증을 하는데 범인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살생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